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자격시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자격시험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풀이로서 2019년 4월 A형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주소 KPC 자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와 같은 주소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중에 2019년 4월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A형을 문제풀이로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열어서 보시면서 문제풀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다운받아서 열었습니다. 다운받아서 열었더니 제일 첫 화면에는 이와 같이 자격시험에 대한 수험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좀 보려면 좀 크게 좀 이동을 해놓고요. 수험자는 문제를 받은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프로그램, 버전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지를 받으시면 좌측 상단에 본인이 받으신 시험 과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응시할 과목과 맞는지 확인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를 만들어서 작성하실 때 파일 이름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작성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답안을 저장하는 경로는 문서 안에 I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123456778 빼기 홍길동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총 6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작성하시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저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컴퓨터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만드시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은 반드시 숙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 답안 작성하는 절차인데요. 제일 먼저 감독관 설명하에 수험자 등록하시면 되고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을 시작하셔서 수시로 저장하신 후에 답안 파일을 저장하셔서 답안 전송하시면 60분이 끝나고 나면 시험이 종료되는 절차입니다. 자, 그거는 시험 보는 날 당일 감독관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하시는 동안에 숙지해야 될 부분을 아래쪽에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총 슬라이드 6장을 제가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항상 기본으로 세팅해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슬라이드의 총 개수도 6개입니다. 요 6개도 항상 기본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슬라이드 6장에서 우리가 글자나 도형을 삽입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때 글꼴, 색깔,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슬라이드 크기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시사항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글꼴 색상은 기본값을 따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에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즉 그림자라든가 외곽선 등을 적용했을 때는 감점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에 있는 것 아닌 것은 기본값을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해라. 자, 총 슬라이드 6장을 만드는데요. 각 슬라이드마다 슬라이드 번호를 넣으라는 얘기고요. 단 슬라이드 1번은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슬라이드 1은 생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번호도 슬라이드 1에서는 넣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제목 도형과 하단에 있는 로고는 1번 슬라이드에서는 생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와 세부 조건,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의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각 슬라이드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림이나 동영상을 삽입하시게 될 텐데요. 자, 그림과 동영상은 문서 안에 ITQ의 픽처라는 폴더에서 정확한 파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숙지 내용 잊지 마시고 이제 저와 같이 전체 슬라이드 구성에 대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체 슬라이드 구성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구성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 슬라이드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체 슬라이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은 총 60점입니다. 배점은 총 60점이고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보시게 되면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는 2에서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제목의 글꼴, 도듬에 40포인트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하실 때는요,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 2번에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하단 로고가 우리가 만들 부분이 바로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는데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전체 슬라이드에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슬라이드 작성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을 실행해 주시고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이 실행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슬라이드의 크기부터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자인 탭의 가장 좌측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명령을 보실 수 있고요. 페이지 설정 명령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크기가 화면 슬라이드 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목록 단추를 누르신 후에 아래쪽에 있는 목록에서 A4 용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만 A4 용지로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슬라이드가 조금 더 크게 A4 용지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목과 하단 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보기 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보기 탭에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명령이 마스터 보기 그룹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명령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오셨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모든 슬라이드에 기본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1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전체 슬라이드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하실 때 선택하시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로 들어오셨고요. 마스터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제목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2번 슬라이드에서 지금 여기 도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이 도형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 도형을 그리시는데요. 자, 뒤에 들어가 있는 도형과 앞에 들어가 있는 도형 중에 뒤에 들어가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탭 중에 홈 탭을 누르셔도 되고요. 삽입 탭을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도형을 삽입할 때는 홈 탭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의 그리기라는 그룹에 있는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네, 도형들의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도형, 그려야 될 도형을 목록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라는 도형입니다. 화면 표시라는 도형을 클릭해서 자, 슬라이드 크기는 슬라이드의 가장 좌측 모서리부터 크기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가로는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세로 크기는요. 세로 크기는 네,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의 아랫선에 맞춰서 세로의 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 놓으시고요. 자, 완성된 도형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뼈 쪽 나와 있는 부분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도형은 네, 좌우로 네, 회전이 돼야 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그려놓으신 도형을 클릭하신 후에 네, 홈 탭의 정렬에 들어가셔서 회전이라는 명령에서 좌우 대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러한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위쪽에다가 자, 이제 이러한 도형을 한번 또 찾아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 목록을 열어 놓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올 도형은 바로 순서도에 있는 바로 이 도형입니다. 저장 데이터라는 도형이고요. 자, 똑같이 크기, 가로 크기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왼쪽 모서리 귀퉁이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맞춰서 똑같이 드래그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크기는 뒤에 있는 도형과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로 크기는 네, 오른쪽 슬라이드 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신 후에 뒤에 도형과 색상이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여기 도형 채우기 명령 누르셔서 색상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러한 도형이 완성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실 때는 네,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입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색상이 보이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그냥 색상 구분이 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 완성됐고요. 자, 도형의 앞쪽에 이 글씨가 보여져야 되니까 글상자, 아래쪽에 지금 글상자 테두리가 보여지니까 글상자를 클릭하시고 정렬에 들어가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 글씨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글씨가 도형 아래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상자의 박스를 도형과 똑같이 세로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점에서 크기를 조절해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제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목차라는 글자처럼 이렇게 제목이 들어간 안전사고의 의미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자, 그 글자에 대해서는 도둠의 40포인트 빨강으로 하라고 지시사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상자를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박스를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자, 글꼴 그룹에 가셔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저처럼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실 때는요. 글꼴을 입력하시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엔터를 누르지 않으시면 글꼴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는 여기 역삼각형 단추 눌러서 목록에서 글꼴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글자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글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단추 누르셔서 40포인트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글자 색상 바꾸겠습니다. 글꼴 그룹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빨간색 막대가 있는 가단추, 목록 단추 누르셔서 표준색에 있는 빨간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오는 색상은 반드시 여기 표준색 영역에서 가지고 오시는데 정확한 색상을 뽑아 오셔야지만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색상 보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목에 해당하는 글꼴을 도둠의 40포인트 빨강으로 지정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하단에 로고를 넣어 볼 건데요. 하단의 로고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에 있는 픽처에서 로고 2번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 2번을 가지고 오고 배경을 투명색으로 지정을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인지. 자, 아래쪽에 봤더니요. 자, 요거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요 그림을 가지고 오라는 거고요. 여기에 배경이 있는데요. 그 회색을 투명으로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갈 겁니다. 삽입 탭을 들어가셔서 네, 여기 이미지라는 그룹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까 지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 문서라고 보이실 거예요. 문서라는 폴더 클릭하시면 ITQ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없을 거지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 폴더가 모두 있습니다. ITQ 폴더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 픽처라는 폴더가 보이시는데요. 픽처 폴더도 역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림들이 보여지는데요. 아까 지문에 네, 로고 2번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로고 2번 클릭하시고 삽입. 자, 그랬더니 슬라이드 중간에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배경이 회색인 거를 투명으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투명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 상단에 보시면 그림 독의 서식 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명령 중에 조정이라는 그룹에 가시면 색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색이라는 명령 클릭하시면 자,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명령을 클릭하신 후에 예, 배경이 있는 회색으로 오셔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네, 배경이 예,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그림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슬라이드 중간에 여기 바닥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곳이 정중앙이니까 그 위치로 이렇게 갖다가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림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네,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슬라이드에 하단에 로고를 갖다 넣었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슬라이드 번호를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슬라이드 번호는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오른쪽에 2번이라고 해서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넣으란 얘기인데요. 자, 슬라이드 번호는요. 상단에서 그림 삽입하는 것과 똑같이 삽입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셨을 때, 자, 여기 중간에 오른쪽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라는 명령이 있고요.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신 후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넣기 위해서 슬라이드 번호라고 하는 앞에 체크박스에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슬라이드에 있는 1번, 즉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명령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슬라이드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모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전체에 대한 예, 구성에 대해서 모든 명령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스터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마스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탭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인데요. 제목 슬라이드는 이 지금 도형과 하단의 로고가 나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는 나오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가 우리가 총 만들어야 되는 슬라이드가 총 6장인데요. 슬라이드 6장을 예,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5장이 더 추가가 돼야 되니까 슬라이드 5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여기 슬라이드 창 클릭하셔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엔터 키를 5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러면 총 6장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고요. 6장의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바로 제목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가. 자,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1번 슬라이드에는 제목이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 들어가셔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번호뿐만이 아니라 예, 넣어놓으신 예, 도형과 하단의 그림까지도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그 다음에 아래 도형, 그림, 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1번을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이렇게 예, 도형과 하단의 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가 적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전체 슬라이드 구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배점은 총 60점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마스터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만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는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감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전체 슬라이드 구성 60점짜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표지 디자인 1번 슬라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